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의 썸네일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에 대통령을 지금 얼굴을 걸어놓고 이 지금 살인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통령에게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살인자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전에 김정순 여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시위에 대해 가지고 소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시위를 하는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살인자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얼핏 들어서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번에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라고 자부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형 비리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결과 그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정부의 전형이자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지금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사태 그리고 추미애 사태 동안 대한민국에 안 계셨나 봅니다. 어디만 달나라라도 갔다 오셨나봐요. 토끼 만나가지고 떡이라도 치고 오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은 자부심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정부보다도 민주적이었고 그 어떤 정부보다도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낯짝이 두꺼우면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다 치워놓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만큼 같은 진영 내에서 같은 진영을 비판한 사례가 이보다도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금태섭 의원이 됐건 진중권 교수가 됐건 다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도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뛰쳐나온 경우가 지금 문재인 정권보다 많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검언유착이 됐건 라임 사태가 됐건 계속해가지고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지금 낯짝 두껍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감 도중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고함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살인자입니다.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어떤 얘기냐? 자, 우선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당시에 경찰의 차벽 대응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재인산성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이미 나온 국민들까지 이렇게 가둬가지고 감염위험도를 높여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너무나 맞는 지적 아닙니까? 이미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다뤄드렸습니다만 외신 기자들조차도 깜짝 놀랐죠. 아니 세상 천지의 21세기 자유민주화된 국가에서 어떻게나 지금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가 있냐.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지금 지적에 대해 가지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격양된 목소리로 지금 불법 집회 참석한 사람을 옹호하는 겁니까? 불법 집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불법 집회였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해도 좋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광화문 집회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었던 과거의 사건들 한번 따져볼까요? 용산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나 당시에 난리가 났었습니까? 끊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계속해가지고 이런 식의 집회가 자행이 됐었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집회 사진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었을 때 광화문 집회와 지금 저 집회들 가운데 뭐가 더 위험한 집회처럼 보이십니까? 뭐가 더 폭력적이고 뭐가 더 불법적인 집회로 보이십니까? 말 하나마나 한 거 아니겠어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러면 저런 지금 집회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다. 당연히 다 저런 것들은 막아야 되고 잘못된 집회였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죠. 왜? 현재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집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금 헌법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나 정치적으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다른 지금 사안들도 아니고 경제 사안이나 복지 사안 그런 지금 사안들도 아니고 헌법적 가치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자유를 지금 접근하고 있으니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의 김태년도 마찬가지로 중재에 나서려고 했죠. 그랬더니만 노 실장이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허가되지 않은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0.5% 하락이 됐다라면서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은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화문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0.5%나 떨어졌다고요? 아니 왜 광화문 집회 때문에 국민 행복도가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러세요? 아니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애들 수능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세요? 모든 게 다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당당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광화문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0.5%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뭔들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끝까지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은 거짓말을 합니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600명이나 나왔던 것이고 그 광화문 집회 때문에 2차 대유행이 발생했다. 끝까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번에 할로윈 기간 동안의 이태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빠글빠글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이태원뿐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지금 지하철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지금 실내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8월 15일 그 집회 때문에 8월 16, 17 대유행의 원인이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는 잘 전파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8월 15일 같은 경우는 비까지 와가지고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더 전파가 잘 안 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광화문 광장만 코로나에 취약한 것이냐고요. 이 코로나 이 친구들이 세종대왕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어떤 지적이 나오는 겁니까? 왜 도대체 대한민국 코로나는 광화문에서만 번지냐 이겁니다. 실외에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광화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실외 활동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또 어떻게 합니까? 광화문은 틀어막고 있는데 관광지는 또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코로나는 광화문 광장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친구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다른 데로는 전파를 안 하고 오로지 그냥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의지를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려대학교 김우주 교수가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방역과 인권이 함께 가야 하는데 일부 규제가 과도하다라는 것입니다. 방역 규제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대규모 인원 집결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중이 모이는 강남역이나 서울역 등 방역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공익이라고 하는 이름에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글자 그대로 이 지경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시계 거꾸로 돌리듯이 되돌리고 있는 것이죠. 국감 자리에 나와서까지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거짓말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하다하다가 이제는 경제 성장률 또한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분이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결탄코 자기는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나온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 지지층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은 기꺼이 자신이 적으로 돌리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온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 지금 보십시오. 노영민이 뭐라고 합니까? 광화문 집회로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도둑놈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들을 갖다가 지금 도둑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 의원이 불법 집회를 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둑놈이냐라고 맞받아치니까 노 실장이 놀랍게도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구조입니다. 기꺼이 자기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도둑놈이라고 국민을 부르고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에요. 너무나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국정을 맡겨놓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의 자유가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켜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국민들을 지금 살인자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개인의 자유가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런 식의 지금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를 갖다가 마구잡이로 지금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까지도 매일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계속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의 실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냐면 각국별로 코로나 검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검사 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어디냐? 주황색인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가장 낮은 수준의 검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K-방역이라면서요. 코로나 근절시키겠다라면서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코로나를 종식시키겠다라면서요. 근데 왜 도대체 코로나 검사 수는 저렇게 낮은 겁니까? 코로나를 종식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검사 수는 세계 지금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거. 코로나를 지금 핑계 삼아서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지금 현실 속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기꺼이 살인자다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기꺼이 부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살인 정권이다. 저는 기꺼이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